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 학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오늘 할 말 있어요. 예. 뭔가요? 제가 사실 그동안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네. 주말에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얘 너 그 같이 방송하는 그 오빠 있잖아. 이영훈인가? 하면서 저한테 걔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 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영훈 오빠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일이 커졌더라고요. 민주야, 들켰다, 야. 자, 그러면 취향 저격. 그래서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장모님이요? 아니 그냥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그거를 굉장히 막 찾아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빠 굉장히 일을 크게 벌려는 것 같아요. 영훈의 이렇게. 집도 찾았대요, 아버님.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그 오빠 좀 아쿠아맨이에요. 아쿠아맨? 좀 어장관리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못 쓰겠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네. 바라고요.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 JYP입니다. 예, 와. 생뚱맞은 거 아니에요? 1997년 가수 박진영이 연예기획사인 태은기획을 설립한 이후 콘텐츠 기획과 제작, 온라인 모바일 사업, 해외 사업 등으로 성장을 해 2001년 JYP 엔터테인먼트로 재탄생했습니다. SK텔레콤과 NHN, NC소프트, 다음과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업무 제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리드하는 JYP는 창립자이자 총괄 프로듀서인 박진영을 비롯해 1호 가수인 진주를 시작으로 G.O.D, B 등 수많은 가수와 배우 등 스타를 배출하면서 국내 3대 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JYP가 뭔가 큰 기업이다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 친구도 드럼 치는 친구인데 이제 데이식스라는 밴드를 하고 있어요. 드럼을 치고 들어봤어요. 있는. 네. 이 친구도 이제 JYP에 속돼 있는데 이렇게 뭐 SK텔레콤과 H&N과 이렇게까지 JYP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지동 씨는 어떻게 JYP와 관련 있나요? 저는 그냥 제 친구가 JYP에 있지 뭐 저랑 크게 지나가다가 가끔 보는 건물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만큼은 엔터 업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우리 꼬기 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부터요? 예, 근데 JYP가 이게 또 약간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예. 좀 늙으신 분들은 조용필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요? 어르신들은 조용필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잘 해드려요. 박진영이 만든 회사고 수지 이런 애들이 있는 거기 회사입니다. 근데 요즘에 약간 좀 하향세가 아닌가. 왜요? 근데 제 개인 기준으로 예전에는 YG, SM, JYP가 거의 동급이었으면 요즘에 제 느낌에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예. 네. 어느 정도 위치인지 오늘 잠시 후에 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민주 학생님도 JYP 잘 아시죠? 네, 저도 잘 알고 그쪽 업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JYP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다른 YG나 SM은 좀 주춤한데 트와이스의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JYP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예. 좀 최대 빅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 JYP 엔터라고 치면 2만 건밖에 없고요. 그냥 JYP로 쳤을 때 85만 건 정도. 와. 되게 뭐 많은 수치죠. 연관어를 보면은 연습생 JYP 우리 트둥이들 트와이스가 인기가 많고요. 스트레이키즈 이건 엠넷에서 하고 있는 또 프로그램입니다. 앨범, 한국 실적, 갓세븐,
뭐 K-팝 아이돌 신사옥, 전소미 잭슨 뭐 이 정도의 연관어가 떴는데 그 아예 톱스타들은 JYP의 수지보다는 그냥 수지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그 일단은 어느 정도 탑스타다 이런 걸 알려면 앞에 기획사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기획사가 붙지 않는 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분발하죠. 네,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홍쌤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JYP? 실제로 공채가 열리고 있는데 그 직무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 가수 매니저, 배우 매니저 따로따로 뽑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당연히 운전면허 일종 보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직군. 여기는 또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는 걸 보면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JYP의 전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팬 매니저. 그러니까 이쪽은 팬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관리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팬클럽 임원 활동 경력을 우대한다. 이런 조건들도 적혀져 있어서 미디어 업계에 대한 좀 팬덤을 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뮤직 직군에선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는데 최근 1년 동안 발매된 국내 음반 하나, 또 해외 음반 하나 이거 두 개에 대한 앨범 리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안목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비주얼 디자인 요 직군은 이제 갓세븐 그다음 트와이스 중에 하나의 앨범을 선택해서 앨범 디자인 컨셉을 잡고 또 그 디자인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인 역량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도 흘러가고 있어서 인사총무 또 회계, 뭐 이제 공연 기획 운영 이렇게 다양한 직군을 규모보다는 좀 크게 공채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라 그래서 뭐 아이돌 이렇게 가벼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학생분들이 엔터 업계에 대한 지식이 좀 빠삭하더라고요. 네. 그럼 JYP 엔터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Cheer up, baby, cheer up, baby, 좀 더 힘을 내. 오, 잘하시네요. 우리는 이제 필요 없어. 취향 저격을 보면 너도 할 수 있어. 옆에 사람 지나가는데 사람 엄청 많이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파운 최민주입니다. 어디서 우리 트둥이들 흉내를 내느냐고요? 저도 트와이스 사랑합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3대 순위에 드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떨지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가볼까요? 네. 좋아하는 아이돌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에 블랙핑크 조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굉장히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경쟁사 아이돌이 나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3대 기획사 하면은 네. S, 또 Y 이렇게 또 JYP 이렇게 꼽는데 네. 그 소속사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JYP는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SM은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돌 이런 느낌이고 JYP는 개성이 조금 넘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반반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조금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JYP 엔터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일 해보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길거리 캐스팅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캐스팅 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조금 생각이. 이런 이미지여야 나는 캐스팅을 하겠다.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박진영 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수장으로 해가지고 자신만의 끼를 갖고 있는 쪽을 조금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TV로 보니까 JYP에서는 성품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맞아, 많이 인성. 고려를 할 것 같고 그걸 고려하는 게 전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아이돌 좀 좋아하시나요? 레드벨벳이요. 네, 레드벨벳. 행복해하네요. 저도 참 좋아해요. 얘기하면서. 그들의 매력은 뭔가요? 이뻐요. 요새 이렇게 수많은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돌 산업이란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약간 작은 기획사들조차 모두 다 뛰어들어서 수준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음악들 계속 만드는 게 조금은 안 좋게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혹시 취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릴 땐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JYP의 기획력이나 그런 곡을 뽑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컨셉 같은 게. 대중들에게 어떤 어필이 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취준생 입장으로서 엔터 업계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아시는 어떤 기획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으로 좀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JYP 소속 아티스트 세 분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지, 그다음에 요새 너무 인기 많아요. 많은 트와이스, 그렇죠. 또 그다음에 남돌.
남들은 잘 모르고요. 그냥 박진영. JYP 소속 아티스트들은 다른 기획사랑은 좀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성보다는 JYP라는 틀에 맞추는 느낌이. 엔터 업계는 우리가 좀 많이 힘들다, 뭐 박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연예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적어도 3대 기획사는 열정페이 같은 게 없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모두가 다 희생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 게 되게 힘들 것 같고 자기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거잖아요. 아이돌 좀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돌을 주로 좋아하세요? 레드벨벳이랑 블랙핑크랑 트와이스 좋아해요. 대세인가 봐요. JYP 현대 엔터테인먼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기존의 이미지를 많이 탈피해서 다양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엔터업계 일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엔터업계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박봉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관련에 한해서는 굉장히 뭐 호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엔터업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럼 나 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매니저가 하고 싶어요. 사심 아닌가요? 굳이 사심 걸그룹 매니저가 가득한. 아니더라도 이제 그 생활을 잠시라도 같이 즐길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뭐 콘서트의 뒷모습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게 보고 싶어서 매니저가.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예. 인터뷰 중에서 극한 직업이다, 엔터계가 이런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 예. 과연 어떤지 오늘 JYP를 비롯해서 엔터 업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JYP에 떠도는 소문. 네, JYP 엔터엔 걸그룹 불패 신화가 있다고 카더라. 예, 우리 JYP가 뭐 배출한 스타가 뭐 한두 명이 아닌데 예, 그 중에서도 우리 특히 걸그룹이 불패 신화라고 합니다. 원더걸스를 시작으로 해서 트와이스 그리고 미스 A 한 번도 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이거? 실제로 JYP 엔터 출신 걸그룹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원더걸스는 어찌 보면 뭐 이런 아이돌 트렌드의 어떤 효시가 됐던 그룹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주춤한 양상으로 JYP가 좀 힘들어졌을 때 이제 미스의 수지가 회사를 거의 먹여 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트와이스의 실적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해 음반 판매량이 62만 장 정도 집계가 됐는데 요거는 트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걸그룹들 음반 총 판매량이 59만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압도하죠. 27년도 때 JYP가 이제 6년 만에 이제 뭐 대상을 또 거머졌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와이스 돌풍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엔터 업계 여기 또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면 연봉 많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좀 놀라거든요. 평균 연봉이 3,477만 원이고요. 사원이 2,176만 원, 대리가 2,750만 원, 과장급 정도 돼야 4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4,41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좋아하고 스타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럼 JYP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이런 그 회사들이 제가 아까 공채 가짓수는 많다, 직무는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게 채용이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최종 그 면접장까지는 이제 올라갔던 학생인데 국승사단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미디어 쪽으로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회사에서 이제 SNS 마케팅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경험과 또 미디어 기자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관심도로 전공과 기타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 자리까지는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JYPC 케어, 샵 끝까지 간다입니다. 우리 가수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의 색깔을 갖고 있는 편이 많은데요. JYP는 이상하게도 모든 가수들이 약간 JYP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JYP의 교육이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의 관계도 근데
그 대신에 끈끈하고 대표와 또 직원 간의 사이가 친밀하다고 합니다. 네. 이 각자가 하는 음악은 굉장히 다른데 이 트레이닝 시스템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발성이라던가 혹은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JYP 노래구나라는 게 공기 반 소리 반 뭐 이런 거. 약간 뭐 그렇게들 다들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케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전쌤. 데뷔부터 은퇴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진영 씨의 영향권 아래에서 계속 활동을 한다라고 보면 될 텐데 심지어 이제 성교육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인성 같은 거 상당히 또 중요시하고 JYP하고 어떤 결별을 할 때 어떤 불협화음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원더걸스의 소희 씨 같은 경우는 연기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자 이 JYP 측이 연기 쪽에 적합한 소속사를 직접 알아봐줬다라고 하고요. 선미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활동하면서 원더걸스에서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관리를 해줘서 최근에는 뭐 대세 중에 대세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 박진영 씨와 소속 가수들의 관계 정말 끈끈하고요.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박진영 씨의 어떤 스타일이 확고한 그런 좀 삶을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JYP의 색이 묻어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이 자기 색깔이 중요한 연예인으로서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홍 쌤? 그러니까 장단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3대 기획사라고 하면 SM, YG 그리고 JYP를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싸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양현석이 떠오르는 건 아니고 또 소녀시대 노래를 들으면서 이수만 사장이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 JYP는 실제로 그런 아티스트를 실제로 관장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이 놓여져 있다.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부분은 뭐냐면 SM이라든가 YG, 그 JYP를 봤을 때 음악의 그 재생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SM이나 YG 팬들은 소속사 여러 가수들의 음악을 좀 다양하게 같이 듣는 편인데 JYP 같은 경우에는 한 가수의 음원만 골라서 듣는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이후 한 차례 회사가 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박지원 대표 본인도 똑같이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원 관련돼서 내가 대표니까 꼭 이 음악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곡자들의 음악과 동등하게 평가를 해서 음원이 셀렉션이 되고 또 본인 음반 내는 그 과정에서도 예산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공평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바뀌면서 2015년 이후 다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입사보다 어려운 데뷔. 샵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앞서 우리 뭐 JYP식 뭐 케어를 많이 말을 했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다 알아서 뭐 JYP에서 뭐 데뷔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만족할 때까지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갖춰야지 데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그 JYP 연습생 훈련이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전쌤? 일단 JYP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365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아침 식단 조절하고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인가 7시였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클럽에서 그것은 놀고도 전날 술을 먹더라도 그것은 자신과의 약속이라 꼭 지키려고 한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 정도 철저하니 연습생들에게는 얼마나 그 기준이 좀 혹독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JYP는 뭐 연예 기획사들 중에서도 연습생 트레이닝이 굉장히 또 빡세기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 춤, 연기, 외국어도 또 기본적으로 가르치고요. 독서교육, 인성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 내신 성적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성적을 회복할 때까지 연습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습생이 뭔가 잘못하면은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서 반성을 하고 올라오라고 할 정도로 이건 뭐 거의 부모님 수준으로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좀 지켜봐야 알겠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 좀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뭔가 박진영 본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연습생들은 스타가 되는 것과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생 중에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뭔가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획사로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은 취득할 것을 권유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나하고 모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통과를 했고, 쯔위 역시 대만에 귀국을 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한국의 그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서 그 학업을 마치게 한다든지 대단하네요. 네, 이런 것들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글쎄요,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땐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연습생들 입장에서 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만큼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런 노력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홍쌤, 한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런 국내 엔터사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JYP가 그렇게 인성교육까지 강화시키는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그 10대 후반이잖아요. 주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할 시기가. 그러면 아무래도 성인은 아니고 또 덧대어서 급격하게 내가 스타가 되게 되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니까 뭐 시쳇말로 좀 거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방탕하고 유흥한 생활. 연예 기사들을 보면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매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한 번에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스캔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 또 개인 입장에서도 젊은 친구들에게 좋은 그런 교육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 안정적인 회사의 성장을 가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듯이 대형 기획사들은 이런 아티스트의 인성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K-팝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이돌이라는 건 이미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과거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물론 지금도 인기가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됐고 이거 재정 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 그냥 일반적인 오디션이 또 아이돌과 결부돼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스타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은 이제 정말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문화 장르로서의 자리매김이 확고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국에만 좀 편중된 전략을 조금 더 월드와이드로 넓혀 나가는 전략들이 이제 후 좀 또 진행이 되면 또 더 큰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계통에서 엔지니어들을 뽑는지 궁금합니다. 뭐 기획사라고 해서 그냥 마케팅, 홍보 이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JYP 엔터에서도 뭐 이런 엔지니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뭐 올해 상반기 제가 공채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비주얼 디자인, 영상 콘텐츠 촬영 기획 이런 것도 있지만 공영 엔지니어직도 채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방송이라든가 이런 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채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채용 규모에서는 정말 좀 소수가 되고 아마 보나마나 또 한 자리 숫자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만 올인하는 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 아마 미디 쪽일 겁니다. 아마 그 음악 녹음하는 데 있어서 네, 녹음을 담당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네. 채용인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한 분 정도 이렇게 뽑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업계에 진출하려면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할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서 네, 궁금합니다, 그게. 좀 엔터 업계 하면 다양한 경험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외국어 이런 걸 중점으로 보나요?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스펙이 필요한가요?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 컨텐츠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돌 컨텐츠나든가 지금 나오는 방송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컨텐츠의 사업적인 부분을 가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 업계는 그 어떤 소비재 산업보다도 트렌드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를 만들어 나아가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바라볼 수 있는 식견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바일 채널이라든가 SNS 채널에 대한 식견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 좀 귀합해가지고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실제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YP에 우리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엔터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 게 JYP는 항상 음악 첫 번째 시작에 JYP라는 그 삽입구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발매된 트와이스 앨범에서는 그런 말이 들어가지 않고 트와이스라는 어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트와이스가 일본이든 국내에서든 성공을 했다는 증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엔터테인먼트가 요즘에 뭐 업계 현황이 뭐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데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돌 산업에서는 가히 독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지만 다른 그런 기업들도 요새 동남아 시장에도 많이 눈을 들이고 있고 엔터 업계도 충분히 이쪽 동남아 시장 쪽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도 중요하고 뭐 일본이나 중국 이쪽도 충분히 차근차근 성장해온 산업이기는 하지만 동남아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보면 엔터 업계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민주 학생 뭐 항상 그렇듯이 또박또박 면접 잘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트와이스 관련된 이야기는 오는 구직자들에게 많이 하기 때문에 트와이스가 너무 좀 겹칠 것 같다라고 하면 물론 트와이스의 존재감도 표명을 하되 제2, 제3의 트와이스에 대한 어떤 안목을 보여줄 수 있게끔 지금은 좀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를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제 지금 기획사들이 굉장히 난립되어져 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실제로 대형 기획사들 입장에서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새로운 뭐 아이돌이 나왔을 때 그 뭐 JYP의 새로운 뭐 아이돌이다, SM의 새로운 아이돌이다. 이 타이틀로 바로 차트에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이 이루어졌어요. 이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SM의 어떤 아이돌이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의 어떤 아이돌로 이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훈련을 잘 받은 이런 대형 기획사의 아티스트들이 출전을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성공 공식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대형 기획사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식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보다 설득력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미디어 업계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단순히 제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와 투자사, 그다음에 또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잘 활용하는 그런 유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방안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연예기획사를 도전하는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직군으로도 도전이 가능하고 패션 직군의 상품 기획 직군으로도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행의 규모가 조금은 좁은 편이기 때문에 넓게 좀 타겟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JYP 엔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민주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사실 엔터 업계에 좀 환상이 있잖아요. 연예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근데 이번에 JYP 엔터가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장님 본인께서도 이렇게 자기를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연습생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입사를 희망하는 사원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CJ 인적성 시험에 CJ 엔터테인먼트, CJ ENM과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적성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가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 학생들을 또 보면 그걸 준비해야 되니까 TV를 봐야 된다. 라고 이제 논리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나는 연예기획사를 가야 되니까 지금 저 아이돌의 공연을 더 봐야 된다. 물론 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이 취업 시장에서는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을 자기 최면 걸지 마시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한 2달 정도 시간,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들 많겠지만 조금은 좀 끊고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셨으면은 좀 원래 환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 환상이 좀 없어져서 프로의 정신으로 좀 배움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년 연초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요. 네, 때마침 한 취업 포털에서 구직자와 직장인 1,030명을 대상으로 새해의 소망과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 네, 우선 구직자가 뽑은 1위의 사자성어는요, 극기 상진이었습니다. 극기 상진이라면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항상 나아간다? 이런 뜻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또 설명 부탁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새해부터 이러시면 곤란한데. 네, 일단 후순위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소원 성취. 소원 성취. 네. 아무 걱정이나 생각이 없기를 바라는 무사무력. 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물실호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구직자들이 뽑은 사자성어에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네, 당장 뭐가 있어요? 취업은 되지 않지만 네. 더 열심히 하겠다,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꼭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덕담. 저 우리 큰형님 덕담 잘하시고 네. 이미지를 혹시 또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 느낌 맞습니다. 네, 솔직하시네요. 네, 사람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취준생 때 구직자 입장에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했어요. 우공이산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네, 그래서 한 가지를 끝까지 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그게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 후보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네, 사자성어들이 제가 소원 성취가 사자성어였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하는데 좀 나름대로 좋은 말들이 많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사자성어를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올해 사자성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큰형님부터. 저는 뭐 2개 좀 연관돼 있는 건데요. 하나는 견인불발, 하나는 견인불패인데요. 비슷한 뜻입니다. 견인불발은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실 뭐 취준생들이 힘들잖아요. 하지만 버티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고. 견인불패는요, 굳게 참고 견디면 지지 아니한다, 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굳게 참고 견디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 2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 우리 큰형님의 말씀을 듣고 힘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저도 그러면 좀 학생회장님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좀 더 쉽게 고진감래. 많이 듣던. 네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해가지고 저는 뭐 2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또 취업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또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생과 이런 또 행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저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는 저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편한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고생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고진감래를 한번 뽑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고생을 해라. 일단 고생할 겁니다. 네네. 저도 새겨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아무쪼록 2018년 알차고 뜻깊은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의 지원자는요, IBK 기업은행에 특성화고 전형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찾아줬습니다. 정말 일찍 그 진로를 선택한 뛰어난 고등학생이 우리 프로그램을 찾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IBK 기업은행 어떤 곳인지 우리 큰형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뭐 IBK 기업은행은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이고요. 네, 맞습니다. 1961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흔히 우리가 그 뭐 중소기업은행, IBK 기업은행, 또 기업은행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하는 업무는 뭐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일단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업무, 그래서 열신 업무, 또 예금이나 적금을 받는 수신 업무, 뭐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기업은행이 잠깐 이제 민간은행으로 분리가 됐다가 다시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NCS 채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러, 개인금융 직무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요 직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고객 창출, 거래 가망 대상 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고요. 고객 상담 업무, 어떤 경청, 질문 이런 것들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고객 제안, 협상,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제안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고객 관리, 마케팅 활동이나 뭐 고객 만족도, 관계 강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거래 약정 심사,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행에 딱 가게 되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딱 데스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창구 텔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했었을 때 약간 수신 업무를 좀 하는 예금이나 적금이라든지 이런 가까이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SA로 넘어가 볼게요. 필요한 지식은 뭐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요즘 가끔씩 은행을 좀 갈 때가 좀 있는데 은행을 가다 보면 좀 은행원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은행원이 더 뛰어난 은행원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불만족스러운 좀 은행원이 있기도 한데 어느 정도는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기반 지식이 없게 되면은 고객의 여러 가지 어떤 니즈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금융 주식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으면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서 일할 때에도 적응력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개인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한 법률도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융 실명제 관련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 실명제 관련한 법률도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알아야 뭐 고객 상담뿐만 아니라 또 고객이 어떻게 금융 상품을 유치하고 또 관리해야 될지도 충분히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아야지 좀 지킬 수 있고 또 제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뭐 필요 기술은 아무래도 소통 능력이죠. 우리 고객들과 깊이 있게 상담을 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공해주고 또 고객이 원하는 바를 또 상품으로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떤 협상 능력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이렇던데 요즘에 인터넷 은행은 이렇게 해주던데 나한테 뭐 수수료를 어떻게 면제해 줄 거냐 뭐 할 거냐에 따라서 또 고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적절하게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는 협상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제 뭐 적절하게 또 제안해주는 그런 게 좀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팀워크를 강한 팀워크를 원한다고 해요. 같이 협력하는 태도. 또 열정. 열정인데 이제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창조적 열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열심히 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을 다루다 보니까 또 이 중소기업에 맞는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열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열정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은행원한테 가장 중요한 또 마인드가 있다면 일단 고객의 행복을 위한 고객 지향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합격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좀 기본적으로 좀 친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을 상대할 때에도 항상 뭐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준다든지 항상 어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비교적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그러한 능력과 역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고객 지향적 자세 이런 파트가 또 직무 수행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뢰와 책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은행 가면 되게 우리 그 텔러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게 그 우리
기업 가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객에게 신뢰와 책임을 다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요즘에 그런 얘기 좀 살짝 없어지긴 했는데 은행에서도 굉장히 어떤 펀드나 이런 걸 많이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게 좀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고객들한테 이 상품이 만약에 나중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팔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 신뢰와 책임감의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판매에 그치지 않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액이라도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선 좀 네. 강조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직업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의사소통 능력, 맞아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 또 수리 능력. 네. 이 중에서도 특히 뭐 수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직업 윤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고객을 상대하고 또 협상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돈을 다루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일단 또 자기 개발 능력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뭐 예를 든다면 또 뭐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사람들마다 처한상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만약 어떤 상품을 팔 때 뭐 ISA랑 어떤 뭐 개념을 알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전달하려면은 이 행원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지식 그리고 뭔가 트렌드가 바뀐다거나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거나 뭐 세법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민감하게 좀 이제 회사에서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개인이 좀 더 약간 깊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보다 보면은 은행원들을 좀 이렇게 많이 면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차원에서 이제 막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뭔가 어떤 걸 질문하게 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이제 행원이 있고 근데 어떠신 분들은 자꾸 몰라요. 물어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잠깐 이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전화해 보고 별로 이거는 회사에서 교육을 이렇게까지 안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자기 개발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게 되면은 고객한테 신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고객이 또 고객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뭔가 이런 부분 측면에서도 자기 개발적인 부분을 좀 더 저는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믿고 맡길 네. 수 있는데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쵸. 좀 네. 선뜻 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보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비교 분석해서 우리 상품이 좋다는 걸 권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타 기관의 그런 정보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 금리나 어떤 혜택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그래서 그렇죠. 정보 능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큰 지원 요건이 없습니다. 요즘에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공공기관을 보게 되면 어떤 별다른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자격증이 뭐 요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 스펙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라면은 이번 전형에 올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 특성화 전형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약직으로 취업이 되고요. 일단 창구 텔러 업무를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비정규직 업무가 창구,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사무 보조가 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평가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뭐 며칠 안 된 소식인데 연초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지금 비정규직 3,300명 정도를 시차를 두고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언은 이번 2018년도에는 어쨌든
그 계약적으로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정규직으로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지원자의 셀프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밝은 얼굴이 인상적인 IBK 기업은행 지원자 윤하영입니다. 얼핏 보면 유니콘 아직 같아요. 꿈을 찾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학교 생활만 하던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은행 실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KB 국민은행에 체험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과금 납부해보고 입출금 전표 작성도 도와드리며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계기로 저는 은행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은행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첫째, 꼼꼼한 성격, 둘째, 의사소통 능력, 셋째, 친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의 독서 도우미 활동 덕분이었습니다. 독서 도우미가 하는 일은 반 친구들이 수시로 꺼내서 읽는 약 20여 권의 학급 도서를 매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년간의 독서 도우미 활동이 끝나고 학급 문고를 반납할 때 저희 반의 학급 문고를 누락된 책 없이 깨끗하게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꼼꼼하다, 일 잘한다 등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대인관계 능력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른이면 어른에 맞게, 아이이면 아이에 맞게 응대하며 고객이 원하는 주문 요소를 상황에 따라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주방에 알려주며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서빙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신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원의 자질 중 필요한 세 번째는 친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밝은 표정과 친절한 태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미소 띈 밝은 표정과 친절한 말투는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행 실습 체험 프로그램에서 일주일간 실습을 하면서 예쁜 학생이 말도 예쁘게 하고 정말 친절하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쁜 학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밝은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드리며 친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큰 기감이 되는 은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은행에 필요한 역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은행에 대한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네. 뭐 나오는 사례 자체도 크진 않지만 사실은 뭐 소소하게 있을 수 있는 사례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더 신뢰성을 높여지는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똑부러지는 친구 같다. 일단 여기까지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일단 이 친구가 친절할 것 같아요. 예, 말투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소녀 같지 않고 저는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이런 어린 학생들이 오면은 일을 시켜도 될까 너무 소녀 같은 이미지면 좀 일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보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말투를 보면은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똑부러지게 자기 일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 관련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학교에서 약간 금융이나 이런 관련돼서 분명히 배우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네.
본인의 은행 쪽을 했었으면 아마 학교에서도 아마도 은행 대비반에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좀 쌓았다거나 어떤 뭐 활동을 좀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만 더 보여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입사 지원서 컨설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행 지원서를 먼저 볼 수 있는데요. 경력사항에 보면은 장미의 언덕이네요. 음식점인가요? 이거는 어딘지 제가 잘... 레스토랑 같은데 저 순서를 바꿔야죠. 그렇죠. 우리 연예인 위로 올라가고 업무 보조라는 말 대신에 본인이 그 했던 역할 있잖아요. 그쵸. 실제 업무를 명확히 적어주는 게 훨씬 더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아까 전에 그 공과금 납부했다고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써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영 학생이 작성한 이 자소서 양식은 지금 최근 양식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기업은행에서 했던 양식인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습 삼아 지금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 너무 유년기 시절의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 인형놀이, 뭐 소꿉놀이, 그다음에 뭐 5살 때 뭐 책을 좋아해서 하루에 뭐 1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이런 거는 좀 그 신뢰도를 좀 주기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도 또 고등학생이라면 좀 고등학교 때 이야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에서 특이사항 정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그 우리은행하고 KB국민은행하고 실습했잖아요. 농협에서 그 경험을 하나 가져다 썼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본인이 잘한 경험 있잖아요. 그걸 이 성장 과정, 사실 성장 과정 맨 처음에 보는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도 효과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잘 작성했으면 좋은 효과를 거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1번 항목은 지금 하영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성실하게 독서를 하고 계시고 꾸준히 독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독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자기가 독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조금은 살짝 좀 언급되어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쟁력. 중요한 부분이죠. 꼼꼼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은행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거의 뭐 90%는 꼼꼼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꼼꼼함도 좋은데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정확함이라든지 뭐 숫자 감각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른 용어로 표현해도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은행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진짜 꼼꼼함으로부터 와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있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저라면 좀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깊게 할 수 있는 요걸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꼼꼼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그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봤었을 때 사실 서류상에서 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서류에 좀 더 실수가 많거나 사실은 이런 것들만 없어도 상당 부분 좀 이제 그 꼼꼼하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꼼꼼이라는 표현이 다소 좀 진부한 표현이 되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인간관계적인 어떤 부분도 잘 언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영상에서 의사소통, 대인관계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까지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썼으면은 훨씬 더 통일감 있고 돋보였을 것 같네요. 경험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모토. 지금 털어버려라고 지금 했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창사한테 깨져도 빨리 털어버려. 고객한테 뭐 좀 까다로운 고객한테 혼나도 그냥 빨리 잊어버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에 좀 이렇게 취약하지 않다는 그런 강하다는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창구 업무 가면 정신 없잖아요. 뭐 고객들은 까다로운 요구하죠. 또 상사는 나름대로 지시하죠. 그러면 정신 없어서 많이 울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 본인이 스트레스 빨리빨리 날리고 또 혼났던 거 잊어버리고 그때그때 업무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 쿨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뭐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은행 업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참 이거 되게 알고 싶어하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항목이잖아요. 네. 신속, 정확, 친절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응대의 3요소 기본이거든요. 네, 신속, 정확, 친절인데 우리 창구 텔러의 그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지식적인 부분도 좀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컨셉은 괜찮은 거죠. 그죠? 네. 세 가지 컨셉은 잘 잡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은행에 관련된 지식을 갖췄다는 걸 첨부하면 그렇죠.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네. 이제 글자 수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오늘따라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비판적이신데. 저도 좀 잘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오늘 큰형님이 독서를 많이 하시죠. 일단 새해부터 너무 막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리고 저는 일본 그 영상 있죠. 자기소개 영상에서 좀 좋은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작은 건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까지 다 봤는데요. 우리 서류를 보면서 윤하영 학생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1번 항목에서 봤던 것처럼 아까 좀 책을 좋아한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책을 좋아한다는 어필을 했기 때문에 독서와 관련된 부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4번 항목에서 이 보니까 신속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사실 은행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손님들,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많이 맞잖아요. 이때 어떻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느냐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뭔가 대응을 잘한 경험이 있느냐 이 부분하고 또 은행에서 벌써 3군데나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 그때 실습하면서 어려웠던 점, 뭐 이런 게 뭐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원자의 진짜 그 적합성, 은행에 대한 요거를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서비스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사례, 뭐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가장 그래서 잘한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냐 이것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은행 보통 우리가 면접을 보다 보면은 경쟁사 아니겠습니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만 지금 빠져 있는데 항상 회사들은 경쟁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일했던 은행 중 각 특성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은행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3개 중에서 일했던 곳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점, 좀 적용할 만한 점들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는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 은행에 지원하지 않고 우리 은행에 지원을 하냐. 우리는 여기 기업은행이죠.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뭐 3번에서 가장 최근에 털어버린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힘든 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솔직히 담백하게 또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윤하영 학생과 실제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